오후장 들어서 이게 어떤 흐름인 걸까? 다시 고민해야 하는 구간이 왔고요. 프로의 시선에서 그 의견들 하나씩 취합을 해보시죠. 두 프로 모시겠습니다. IM증권 이동근 신사업추진팀장님, MTN 차영주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시장 분위기부터 한번 저희가 종합을 해보면 사실상 오전장의 제약바이오주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근데 오후장 접어들어서 특히나 1시 한 26분 접어들어서 확실하게 반도체 쪽으로 완전히 키를 높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중 고점을 높여서 이제 완전히 전일 종가 대비로서도 플러스를 완전히 키고 있으니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이건 우리는 긍정의 신호로 읽어야 할지 이 부분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자,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동근 팀장님, 네. 시장의 분위기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을지 일단 그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수급 이동적인 측면에서요? 사실 그건 긍정회로를 돌리자면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참 쉽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단순한 어떤 그 수급의 이동으로 저는 보는 게 오늘 좀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그런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이 더 컸다가 뭐 이제 실적 발표가 가까워지면서 오히려 약간 우려가 조금 이제 확장이 되기 시작을 했고 다시 또 이제 어제는 조금 또 그런 우려가 조금 완화되는 모습. 사실 굉장히 좀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사실 우리 증시에서는 반도체 관련해서는 오히려 엔비디아도 엔비디아지만은 모건 스탠리 리포트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목표가 하향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겹치면서 사실 반도체 주식들이 최근에 굉장히 힘을 못 썼어요. 선제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오히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하나의 어떤 기대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나오기를 바라는 기대감에 대한 베팅이라고 저는 좀 보여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후 들어서면서 이 반도체 업종, 뭐 장비주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뭐 오늘 상승하는 건 좋은데 아직까지는 뭐 이런 상승에 너무 또 도취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앞서 이제 브리핑에서도 좀 다뤄졌지만은 사실은 지금 뭐 시장의 눈높이가 워낙에 높아요. 그리고 이제 뭐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하더라도 또 이제 그 이후에 어떤 뭐 가이던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어떻게 나올지 그야말로 지금은 엔비디아가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은 시장이 그 말 한마디 잘못한 거를 두고 굉장히 또 확대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좀 헤아려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오늘의 상승은 그냥 오늘의 상승으로 조금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나. 다만 그건 있어요.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죠. 어제도 반도체가 아랫골이 길게 달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건 있어요. 반도체가 지금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악재들을 좀 미리 좀 소화한 측면이 있는 거고 그리고 많이 빠졌을 때는 확실히 매수하겠다는 그런 저점 매수에는 확실하다는 게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연속 흐름은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는 측면. 알겠습니다. 시장에 근데 의미를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오늘 챙겨볼 수 있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사실 지금 자막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지금 한빛소프트가 상한가에 있다가 좀 풀리기도 했었죠. 밀어냈죠. 아침부터. 그런 점도 있었고 하지만 뭐 핀텔이라든지 신시웨이 등 보안주가 계속해서 상한가를 유지하고 있는 쪽도 있습니다만 반도체가 이제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은 테마주의 소강 국면, 테마 장세의 이제 마무리 국면 그리고 원래 주도의 선 쪽으로의 시장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를 알려주는 게 아닐까 싶어서요. 차 의원님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저는 그거를 좀 반대로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반대로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 테마주들이 약해지니까 반도체로 가는 게 아니라 반도체가 강해지니까 테마주들이 약해졌다라고 보는 것이 우선순위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똑같은 현상을 놓고 보면 근데 저는 이동근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 이제 앵커께서 처음에 질문을 이제 누구한테 줄지 모를 때 저도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났었냐면 반도체는 지금 내일 엔비디아 실적을 두고 배팅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 배팅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동근 팀장님께서도 똑같이 배팅이라는 단어를 쓰셨잖아요. 자, 일단 반도체는 저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일단 분수령이 되겠죠. 이 분수령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장단기 금리가 붙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이 장 나오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해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많은 글로벌 메이저들이 보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외국인들이 베팅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됨으로써 우리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그동안 지배했다라면 이제 딱 붙으면 붙었다가 현대를 유지할 수도 있고 다시 크로스가 나면서 이제 드디어 장단기 금리가 원래대로 벌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이제 경기랑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일단 지금 이제 들리는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의 변동성들은 롱숏 펀드들의 좀 작은 펀드들이었다라면 이제 금리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엔비디아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게 된다라면 거대 장기 펀드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반도체를 모아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베팅이 좀 시작된 거 아닌가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럼 엔비디아와 하이닉스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라는 건데 이동근 팀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엔비디아는 누구든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전교 1등 한 애예요. 전교 1등 한 애가 조금 더, 그러니까 전교 1등을 하지만 얘가 국영수 갖고 전교 1등을 했는데 조금 뭐 역사도 조금 앞으로도 잘할 것 같고 미술도 좀 잘할 것 같고 지금 이런 기대감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제 블록웰이라는 건 이제 미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을 드리는 겁니다. 새로운 과목이죠. 근데 그 얘기보다 만약에 국영수에서 조금 삐끗하면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1등 하다가 앵커께도 경험해 보셨죠. 1등 하다 2등 하면 혼나잖아요. 근데 하이닉스 같이 그 10등 하다 5등 한 애는 4등만 가도 칭찬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이닉스는 엔비디아랑 동급으로 나서는 안 됩니다. 엔비디아는 전교 1등 한 애고요. 하이닉스는 이제 한 3등, 4등 한 애예요. 그 조금만 해도 웬만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앞서 이제 이수연 앵커에서 얘기할 때 우리가 성장률.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 보면 이 곡선의 기울기를 좀 어려운지 미분을 하는 겁니다. 잘라내는 거죠. 잘라내면 이 곡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변하냐는 거예요. 성장세 내에서 이 기울기가 꺾이냐 안 꺾이냐에 따라서 지금 엔비디아는 처음이요 관심권이에요. 이 퀀트 투자들이. 근데 하이닉스는 아직까지 이게 꺾일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렇다라고 본다라면 저는 이제 뭐 최근까지도 하이닉스를 20만 원 매도 이후에 매수를 아직까지 안 권해드렸는데 저도 아직은 아니에요. 이동근 팀장이 똑같이 베팅의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18만 원 왔다라는 것은 하이닉스가 다시 재차 반등하기 위한 10점 만점 중에 한 3점은 얻었다. 이게 지금 이제 차라리 확인이 되고 더 이상 18만 원이 안 깨진다 할 때 들어가야지 18만 원 왔다 들어가. 지금 저랑 방송할 때 똑같잖아요. 20만 원 갈 때 어떤 얘기가 나왔죠? 그때 이제 다시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는 매몰차게 팔고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18만 원 오니까 이제 그러면 바닥 찍은 거 아니야?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지금은 돌다리를 두들겨야 되는 심정이지 베팅을 하는 구간은 조금 조심스럽다. 하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베팅에 나서고 있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긍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일단 엔비디아 실적에서 특별한 얘기 없다. 전교 1등이 여전히 공부 잘하고 미술까지 잘하겠다라고 한다면 전교 2, 3등 한 애들도 따라갈 테니까 하이닉스 사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인하고 확인 과정이 필요한 거고 그 확인 과정은 이제 새벽에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 이동근 팀장님께서는 지금 엔비디아 실적이 뭐 잘 나오든 잘 나오지 않든 간에 주가 방향을 확인하고 그때 어느 정도의 비중 조절로서는 가능하다. 뭐 이걸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사실 이제 오늘 뭐 지금 오후장 들어서서 뭐 이제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그 이제 뭐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이 일제히 올라오는 것들이 이제 그러한 맥락으로 좀 보여지는 것 같은 거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정말 차영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게 뭔가 확인이 된다면은 그때부터는 또 다시 조금 뭔가 시장이 이전의 어떤 흐름들, 그러니까 좀 반도체가 좀 좋았던 흐름들로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반도체가 조금 눌려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다만 그게 이제 오래 갈지 안 갈지는 또 그 이후의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거죠. 사실은 지금 이게 좀 저는 굉장히 지금 시장을 물론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서는 뭐 AI에 대한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습니다.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기로에 서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시장에서 또 굉장히 앞으로 주목을 할 것이 그거예요. 성장률의 둔화라든가 이런 것도 여기에 또 집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저는 어느 정도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이제 좀 본격적인 이제 그야말로 대응에 좀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차 의원님 말씀대로 저는 좀 확인이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다. 오늘의 상승은 좋아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했지만 오늘의 상승은 오늘의 상승으로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고, 그 이후에 좀 확인 이후에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인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롱 시각으로서 반도체가 들어오는 거면 참으로 좋겠다였는데 그것은 일단 우리의 희망회로적 성격이었고, 차 의원님 그러면 엔비디아 실적 이제 사실 나올 텐데 뭐 업계에서는 이번에 300억 달러 매출은 넘어야 할 거다라는 시각은 있습니다만, 그러면 잘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간에 따라서 일단 우리는 매수의 눈으로 바라보되
조금 어렵네요. 지금 왜냐하면 기대에 한껏 올랐었던 때가 아니고 앞전에 고점을 만들어두고 나서 재진입하는 타이밍이 더 어려운 것 같긴 한데 지금 구간에서 시나리오는 어떻게 짜볼 수 있어요? 일단 뭐 가장 이제 우리가 당일날 쇼크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기대 못 미쳤을 때는 이제 쇼크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를 부합하거나 네. 더 넘는 게 나와도 주가가 올라가기보다는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7대3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추가로 올라가는 것은 올라갔다 좀 밀릴 것 같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생각보다 실적이 덜 나오면 크게 한번 밀렸다가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건 어차피 대세죠.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기준치를 달성했다 못 했다가 이 업계가 끝날 때가 아니라 기울기의 곡선의 미세 조정이에요. 어차피 이건 성장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엔비디아와 하이닉스를 필적할 만한 업체가 있나요? 그동안 수많은 업체들을 저희가 다뤘죠. 심지어 삼성전자까지도 아직까지 여기에 못 뛰어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울기의 조정이지 네. 대세의 변동은 아니에요. 그러면 밀릴 때 저는 사는 전략은 맞다라고 봐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거와 채권금리의 변동이 맞물리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그런 부분들이라고 본다라면 저는 그러니까 악재 해소로 봐야지 엔비디아의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인다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의 불확실성을 하나 딛고 넘어가는 그럼 다음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뭐죠? 금리가 이제 베이비 스텝이냐, 그죠. 25%냐, 50%냐, 요거 확인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확인해야 될 건 뭐죠? 해리스냐, 바이든이냐. 그죠. 그 다음에 저 중동은 지금 쟤네들은 이제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잖아요. 신경 안 쓰는 분위기잖아요. 그런 단계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그 속에서 반도체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반도체는 왜냐하면 시장이니까. 그렇지 않고 나머지는 이제 따로 본다 하더라도 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글로벌리 한 100조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라고 수장이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개별 이런 자지구리한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요런 것만 보면서 지금은 그런 애들이 움직일 가능성에 대해서 휴가철도 끝났잖아요. 좋은 데 가서 전용기 타고 잘 놀다 왔잖아요. 그럼 이제 배팅 해야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런 흐름으로 보면 저는 분명 기회가 있다라고 봐요. 경기도나 지금 갑자기 사라졌죠. 참여법칙 외치 쓰시는 분들은 어디 갔죠?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는 이제 베팅을 하되 단지 신중하자라는 겁니다. 하이닉스 20만 원에서 19만 원 사셨던 분들 지금 좀 속이 좀 쓰리시잖아요. 결국 저는 그 이상 간다라고 봐요. 하지만 그 속쓰림을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는 약간 신중해지자 이런 뉘앙스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확 됐습니다. 반도체는 시장이다로 여러분 요약해 보시면 그치. 엔비디아는 사실 어떻게 보면 확인해야 할 단계인 거고 앞으로 반도체 시장 자체적으로 수급이 모이게 할 만한 매크로 상황이 뒷받침되어 있는가 여기에 허들이 또 있네요. 이 부분 같이 보면서 긴 호흡으로 반도체는 지켜볼 수 있도록 그때마다 두 분의 시선도 같이 저희가 참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차 관련해서는 지금 인베스터 데이가 이루어지고 있어서인지 기대감이 좀 받아가네요. 주가에도 어느 정도 반영을 시켜가고 있다는 점. 호가창도 분주하고요. 현재 4.6%대 상승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가치 재고객도 발표를 했고 지금 주당 최소 배당금 1만 원 목표로 그리고 전기차 시장 선도할 거다. 하이브리드카 관련해서 얘기도 나오고 있다는 점. 현대차가 지금 올라오고 있고 기아도 지금 양봉으로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현재 플러스권을 나타내면서 오후장 들어서 변동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대차 얘기를 잠깐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현대차 얘기 한번 가볼까요? 현대차 얘기를 하면 현대차에 제가 지금 배당 확대 얘기를 지난주부터 했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어차피 현대차 그룹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은 핵심은 지금 상속이에요. 상속. 그러니까 정몽 회장이 그때 한번 그런 어떤 소리가 나오고 그다음에 제가 글로비스 말씀드렸죠. 정의선 회장의 지분이 20%고 배당을 늘려야 된다. 그래서 그다음에 주총 이후에 글로비스가 역대 처음으로 상장된 이후에 CEO가 처음으로 화면에 나와서 우리 IR을 했잖아요. 당연히 현대차도 배당 늘려야 돼요. 제가 볼 때 글로비스의 3년 배당 현대차가 따라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타깝게도 2019년에 삼성이 딱 3년 특별 배당하고 끝냈잖아요. 예. 그때 언제였죠? 이건희 회장 돌아가신 다음에 딱 3년 하고 끝냈어요. 그렇고 지금 글로비스도 3년 하겠다고 했고 그럼 현대차도 3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에 두 가지는 저는 환율 수혜주는 현대차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환율의 금리 수혜주. 금리가 내려가면 결국 실질적으로 자동차 매출이 늘어나는 거지 우리가 금리에 따라서 제약바이오처럼 비용이 줄어드는 기업보다는
매출이 늘어나는 기업 보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겹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 지금 현재 현대차는 상당히 아직까지는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자, 맞습니다. 이전부터 지금 내 자금을 어디로 둬야 할지 모르겠다. 이 테마 장세 어디에 둘까 얘기할 때 현대차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이벤트 앞두고 고요했다가 확실히 확인하자 수급이 또 모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지배구조 관련해서 상속 관련해서 이슈가 있다 보니까요. 추가 움직임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중심 잘 잡고 있는 쪽 한번 볼게요.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올라와 있다라는 점. 계속해서 중심을 잘 지켜주고 있고 기관 순매수 상위단 보더라도요. 지금 유한양행 8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스타 종목이 알테오젠이었다면 오늘의 스타 종목은 또 유한양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또한 있는데 자, 우리 이동근 팀장님과 얘기 나눠볼게요. 어디까지 갈까인데 오늘 사실 그전부터 이 기대감에 갖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 죄다 수익 구간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팔아야 할 때인지 유한양행이요. 어제 제가 그 제약주를 말씀드린 그 얘기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제 어제 정확하게 이제 그 제약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에서 지금 뭘 좀 사면 좋겠느냐는 말씀을 질문이 왔었을 때 이제 제약주를 좀 봐야 된다는 말씀드렸었는데 맞아요. 그때 이제 사실은 뭐 유한양행이 오늘 바로 이렇게 뭐 오르는 거는 저는 오히려 지금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일부 차익 실현도 괜찮다고 보고요. 일단 오늘 저는 오장 들어서면서 너무 좀 상승의 기울기가 좀 급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재료가 그동안 좀 어떻게 보면은 재료가 반영이 조금 뭐랄까 미비했다가 이제 어떤 흐름을 좀 오늘 타는 것이 아닌가. 유한양행뿐만이 아니라 오늘 뭐 종근당이라든가 뭐 대웅제약 같은 우리가 얘기하는 전통제약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지거든요. 결국 한 번은 이런 흐름이 나올 거로 봤는데 결국은 이제 이 바이오 쪽에서의 어떤 그 세부 섹터의 순환매에서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오늘 확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동안 굉장히 푸대접을 좀 받아왔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사실 이런 그 전통 제약주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어떤 새로운 그 신약 개발을 축으로 하는 이런 그 바이오텍들한테 좀 밀려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었고, 근데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뭐 투자라든가 어떤 파이프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 이들이 상당히 지금 그 가지고 있는 그 저력이라든가 잠재력은 더 크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을 아마 하반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반영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들이 뭐 우리가 얘기하는 5대 그 제약사들 뭐 유한양행을 비롯해서 한미약품이라든가 녹십자라든가 대웅제약이라든가 뭐 종근당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최근에는 CDMO에도 진출을 했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또 돈을 벌 거리를 찾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그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유한양행 같은 경우 앞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은 오늘의 어떤 그 슈팅은 조금 저는 뭐 20%씩 오르는 경우에는 저는 일단 제 원래 성향이 조금 그 일부라도 저는 오늘 많이 가지고 계신데 뭐 지금 한 10만 원 정도에 사셨어도 30%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뭐 한 절반 정도라도 좀 오늘 덜 구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뭐 다른 종목들 또 아직까지 또 덜 오른 제약주라든가 이런 쪽에서 종목을 찾는 어떤 그런 또 어떤 대응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다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제약주들의 흐름도 하반기에는 상당히 좋아질 수가 있고요. 사실 지금 어제 이런 말씀 안 드렸는데 사실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던 때가 2020년 10월인데 그때가 한 14% 정도 됐었어요. 지금 이제 지난주 말 기준으로 10%를 넘어섰거든요. 근데 2020년 10월과 지금과 비교해 보면은 지금이 그때보다 어떤 그 제약바이오 업체들, 회사들의 이익이라든가 펀더멘털은 훨씬 더 좋아요. 튼튼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약간 그 뭘까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 하면 갖는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꿈을 먹고 사는 그런 쪽의 이미지가 강했다면은 지금은 이제 뭔가 이익을 내기 시작하는 또는 잘 내고 있는 회사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베이스가 굉장히 튼튼하다라는 거죠. 이런 거를 좀 저는 이런 쪽에서의 어떤 이런 쪽에 입각한 지금은 좀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막연히 제약바이오가 이제 과거의 어떤 그런 어떤 흐름보다는 이제는 좀 새로운 이제 이런 쪽에서 좀 그 종목들을 찾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얘기 나눴었을 때 말씀해 주셨던 게 제약바이오의 핵심은 다시 결국에는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체력의 근간 바로 넘버, 숫자를 잘 볼 수 있는 쪽이다. 그 관점인 것 같아요. 차 의원님,
요즘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돈 버는 바이오에 집중하는 게 주가로도 반영을 시키더라고요. 뭐 돈 버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기술 수출해서 로열티 받거나 아니면 진짜 뭐 FDA 승인이 되거나 아니면 자금 조달 이슈가 없거나 뭐 이런 쪽인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CDMO 단도 뒷받침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플랫폼 쪽도 뒷받침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를 우린 주시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지금 이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네. 볼 때는 뭘 보냐면 그 이익을 보는 거죠. 우리가 주식 투자한다라는 것은 기업에 투자하는 거고 네. 기업의 존재 목적은 매출과 영업이익이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이제 그냥 흥분해서 기대감으로도 투자할 수도 있어요. 기대감으로 투자했다가 우리가 손실을 봤던 게 뭐죠? 삼부토건이죠.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로 그냥 기대감만 갔다가 결국 상장 폐지 이슈가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흔들릴 때는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벤저민 그레이엄이 PBR이라는 개념도 만들어낸 것처럼 불안해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뭘 믿어야 된다? 실적을 믿어야 된다. 실적의 대표주들이 지금 있는 거죠. 이동근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삼바가 그동안에 지난 100만 원은 기대감으로 올랐다라면 이제는 정말 저는 삼바를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최초의 몇 개를 쓴 건데 대기업이 제약바이오에 들어올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다, CDMO. 그다음에 이들이 이제 이익을 내기 시작했다. 엄청 기대감으로 올랐던 100만 원, 이제 실적으로 100만 원. 이거에서 이제 2번을 찍었던 유일한 기업이다. 뭐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죠. 저는 성향에 따라서 CDMO도 좋고요. 플랫폼도 좋다라고 봐요. 좋다. 근데 저처럼 묵직하게 몸무게 나가시는 분들은 CDMO가 저거 이제 꾸준히 버는 거니까 지금 6공장까지 풀 가동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중요시 봐야 되는 게 공시사항에서 본다라면, 그러니까 다트에 들어가서 공시 보면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뿐만이 아니라 공장 가동률이 나옵니다. 네. 공장 가동률이 나오는데 85% 이상이면 이거 100% 가동이에요. 왜냐하면 보수유지까지 따지는 건데, 근데 지금 90%가 넘어요. 이거는 무리해서 돌리는 겁니다. 이럴 정도라면 전 CDMO 묵직하게 가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는 주식이다라고 보는 거고, 플랫폼 같은 경우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거죠.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간호사법이 이제 국회를 통과했거든요. 예. 그러고 나니까 이제 조금 약간의 그동안에 올랐던 테마주들이 좀 꺾이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는 있는데, 그럴 때 믿고 갈 수 있는 건 실적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간호사법 통과 이후에 의협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한 번에 이제 요동이 치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이쪽은 좀 내버려 두시고요. 그다음에 그럴 때 오히려 제약바이오에서 대장을 모아가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얘기, 삼바에 있어서 굳건성 확인을 해봤고, 짧게 이동근 팀장님, 화장품 구간이요. 사실 고민하게 하는 구간인데 수급의 유의미성도 오늘 좀 집계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눈여겨봐야 하는 쪽으로서는 점수 주세요. 짧게요. 사실 화장품 업종은 지금 조정을 받았죠. 예. 이제 오늘은 좀 조정 이후에 조금 다시 이제 그 저점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APR이라든가 몇몇 종목들이 조금 앞서서 시세를 끌어주면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화장품 업종이 최근에 부정적이었던 부분은 역시 이제 또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이었죠. 결국 이제 달러 약세로 접어들면서 수출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근데 다만 계속해서 지금 어떤 시장의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도 의심할 여지는 없어요. 특히 이제 그동안 진출하지 않았던 시장들, 북미라든가 유럽 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어떤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앞으로 화장품주를 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죠. 이러한 어떤 그동안 좀 좋았던 환율이 조금 이제 꺾이는데, 이러한 어떤 그 부족 부분을 갖다가 이런 확장성에서 얼마나 만회를 해줄 수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 저는 화장품주가 또 최근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이제 좀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온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고민이 되실 거예요. 기존에 강했었던 쪽에서 다시 자리 잡고 올라갈 시도를 하고 있는 오늘 오후장으로서 읽어볼 수 있을지 일단 확인 과정도 필요하고요. 다음 프로의 시선 때 다시 한번 명확해진 색채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두 프로는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